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성인 문해력 테스트라고 뭔지 모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기만 하고 뭐 알아보거나 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해보는 겁니다. 다음은 의약품 설명서 중 일부입니다. 이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한국인들 보고 문장을 글을 끌까지 읽냐 안 읽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닌가? 이 약은 무슨 약입니까? 이 약은 성인의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은 어떻게 복용합니까? 처방의 지시에 따라 복용합니다. 보통 이 약은 1일 1회 일정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발목이나 다리에 체액 저류나 부종이 생기는 경우, 누워있는 동안에도 호흡이 짧아지거나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장 적절한 것, 처방의 지시가 없더라도 반드시 식후에 복용은 아니고, 발목이 갑자기 부으면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심장병 환자도 복용할 수 있다. 예? 처방의의 판단에 따라 청소년 환자까지는 복용이 가능하다. 이건 없는 내용인데? 이것도 없는 내용이고? 이거 가장 맞는 거지? 다음은 근로기준법 중 기준법 규정 중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사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난 올해로 입사 5년 차니까 이번 해 급여 산정에 포함된 연차를 최대 몇 일 쓸 수 있어? 음... 아... 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할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사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아... 그러면은 17이나 18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난독인가? 17? 다음 견적서를 받은 땡땡 물사에서 선택 사양을 선택하지 않고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은 결제 금액 공급가의 세액 1금 145만원 정 CPU 37만원의 공급자의 세액 품명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가 2만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29만원 비고 VAT 포함 유효 견적 기간은 결적 일자로부터 5일입니다. 발주일로부터 1일에서 3일 이내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조립 비용은 5만원을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발주 시 별도로 청구됩니다. 운영체제 설치는 선택 사양으로 선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음... 선택 사양을 하지 않았을 때 일단 145만원에
조립 비용은 따로니까 150. 이 145만 원이랑 147만 원 어디서 빠지는 거지? 아하, 여기에서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빠지냐 그 말이구나. 150. 조립 비용은 발주 시 별도로 청구된다는 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조립해서 온다는 거잖아. 조립? 잠깐만. 좀 다른 거 아니야? CPU를 사는데 왜 조립이 돼? 아니 PC를 산 게 아닌데? 뭐지? PC를 산 게 아니라 CPU를 산 거잖아. CPU랑 소프트웨어를 산 건데 왜 조립인이 많이가 나오지? 내가 이상한 건가? 조립이 아니잖아. 그러면 145만 원이 맞는 거 아닌가? 다음 글을 바탕으로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편도 4차선 도로에 4차로를 달리던 자동차 B가 정차 후 조수석 뒷문을 열다가 뒤에서 달려던 오토바이 A에게 들이받치는 접촉사고가 났다. 오토바이 A의 운전자는 B가 정지 신호 없이 정지했고 오른쪽 도로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B의 일반 과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B의 운전자는 A가 무리하게 진행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A의 일반 과실이라며 맞섰다. 이 사고를 심의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과 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부행하는 A는 전방에 정차 중인 B가 갑자기 문을 여는 것을 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나 평소 문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다. 며 B의 과실을 7, A의 과실을 3으로 판단했다. 과실 비율 위원회는 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아하, 어떤 게 더 크다. 정지 신호 없이 정지하고 차량의 문을 열게 한 차량 운전자, 교통의 흐름을 고려하여 서행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 평소에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문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 운전자는 B가 정지 신호 없이 차량 운전자.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더 크다는 말인데 어떤 것 때문에 더 크다고 한 건지. 결국 이것 때문에 아니야? A는 그냥 전방 주시 전방 주시랑 염두에 둔 걸 포함한 게 이 두 개를 포함한 게 3이잖아. 그리고 교통의 흐름이니 뭐니 서행하지 않은 거는 B랑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이
왜 내가 풀어놓고 의심하게 되지? 다음은 KTX 열차의 다자녀 행복 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설명한 내용이다. 두 중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이 할인 제도를 이용하여 서울 부산 구간의 왕복 승차권을 구입할 때 총 구매 금액은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정상요금, 청소년요금, 30% 할인요금. 최소 3명 이상 어른 운임의 30% 할인. 어른 한 명이 최소한 포함된 3명 이상에서 어른의 비용이 30% 할인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13만원? 뭐야. 뭐야. 왕복 26만원. 다음 중 혼인신고에 대해 잘못 이해한 사람은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 등록 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만이 출석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 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네. 결혼식을 올린 후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 신혼여행을 해외로 간 경우에도 그 나라의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구나.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서 신고해도 되지만 배우자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는군. 신혼여행을 해외로 간 경우에도 그 나라의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구나. 올리기 전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네. 이 동사무소라는 게 읍면사무소랑 비슷한 건가? 일단 B는 맞아도 될 거. B랑 D는 일단 맞다고 생각하는데 A랑 C 중에 조금 헷갈리네.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결혼했다는 게 재외국민이랑 다른 거야?
가족관계 등록 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시청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건가? 동사무소란 말이 없으니까. 근데 같은 말인가? 모르겠다.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의존할 때 기역 리을 중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 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여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그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갱신 거절의 통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변경하려면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2019년 1월 1일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은 양 당사자가 2020년 1월 1일에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경우) 19년 12월 15일 1년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20년 6월 14일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1년 월세 계약 20년 12월 1일에 1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이 월세 3번을 연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20년 12월 1일에 만료되는 2년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1월 30일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 갱신을 할 수 있는 사례? 네, 1년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만료되는 3번 연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릴 아냐? 다음 글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멕시코만에서 되어진 표면 해류는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북극해로 올라간다. 이 해류는 노르웨이 해안을 포함한 고위도 지역을 지나면서 차가운 대기와 만나 결을 빼앗기다 결국 북극에서 수십 2km까지 가라앉게 된다. 대륙 내부에 있는 러시아의 고위도 지역 기온이 영하 20도일 때 같은 위상의 노르웨이 해안 지역의 기온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더 높다, 같다. 고기도 지역 영하 20도일 때 같은 위성의 노르웨이 해안 지역의 기온은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대기가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인슈타인은 과학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파악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에만 관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 그는 종교 없는 과학은 무력하고 과학 없는 종교는 눈먼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뭐라고? 종교 없는 과학은 무력하고 과학 없는 종교는 눈먼 것이다. 문장은 이해한 것 같은데 뭐야 저거를 이해 못했어. 아무튼 상호 보안. 아이 짜증나게 자꾸 벌레가 날라댕겨. 다음은 어떤 심리학 실험의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글들을 읽을 때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더 많이 기억했고 반대 입장에서 쓰여진 글들을 읽을 때는 억지스럽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을 더 많이 기억했다. 합리적,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강화한다. 비논리적인 내용은 주관적 입장 강화겠지. 다음 글의 빈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품 광고 중에는 소비자의 무엇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드러내지 않는 티저 광고가 있다. 티저는 감질나게 하다, 애를 태우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디즈에서 나온 말이다. 충동심과 호기심. 호기심이지. 91점. 당신의 문해력은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일반적인 문서 또는 고급 문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91점이라. 그럼 하다가 틀렸다는 거네? 나 뭐 틀렸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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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틀렸나? 그 다음에 요거 했고 더 높다. 상호 보완적 그리고 주관적. 호기심. 이렇게 해서 91점.
뭐 틀렸는지 궁금한데. 모르겠다. 처음부터요? 제가 이걸 틀렸다고요? 한번 봐볼까? 부은 거 17일? 이게 틀렸다면은 그럼 정답이 이거라는 건데. 1번에 이거에 A, 4번 더 높다, 보완적, 주관적, 호기심. 진짜네? 왜지? 선택사항을 선택하지 않고 구매할 때 뭐 이거 사실 문장이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긴 한데 이게 이 5만원이 조립 비용인데 아니 소프트웨어랑 CPU를 샀는데 조립 비용이 왜 들어가? 아니 뭐 주문 받으면 그때부터 CPU 제작하기 시작하는 건가? 다 150이래요. 이러면은 이 제품 가격에다가 조립 비용을 포함한 건데 이거는 글만 읽으면 150이 맞거든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뭐 글이 틀렸다가 아니라 CPU랑 소프트웨어 사는데 조립 비용이 왜 들어가냐가 의문이라. 뭐 케이스에다가 조립을 해서 준다는 말이 있으면 그러면은 조립 비용이 청구된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CPU하고 소프트웨어만 사고 뭐 조립을 한다 안 한다 나온 것도 없는데 추가된다는 게 전 그게 이해가 안 돼갖고. 주문 제작인가 봐요. 주문하면은 그때부터 키보드 마우스 CPU 조립 들어가는 아무튼 그런가 봐요.